아, 참.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명자야, 나 요즘 너무 심심해. 남편이랑도 재미없고. 우리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보면 어떨까? 영숙이가 어느 날 명자를 만나 아주 대담한 제안을 했어요. 새로운 거 뭔데? 네 명이서 함께하는 거. 너희 부부, 우리 부부.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 영숙이의 목소리에 무언가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환갑이 넘으니 모든 게 무료했죠. 남편과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잠자리는 언제 마지막이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영숙이는 어렸을 때부터 부유하게 자라 호기심도 많고 대담한 친구였어요. 하지만 이번 제안은 상상도 못한 거였습니다. 너만 믿고 말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못할 얘기거든. 영숙이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즉시 거절해야 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안에서 요상한 호기심이 꿈틀거렸어요. 우리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되는 걸까? 61살, 인생의 반 이상을 살았지만 이런 제안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저는 최명자, 61살입니다. 남편 이철수와는 36대를 함께 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작년 가을부터 올봄까지 약 8개월간의 일입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해요. 우리 부부는 평범했어요. 철수는 세무서에서 정년 퇴직한 뒤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죠. 저는 작은 꽃집 카운터에서 주 3일 일했어요. 자식은 아들 하나, 39살 준호는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어요. 1년에 두세 번 보는 게 전부였어요. 우리 부부는 요즘 부쩍 건강을 생각하게 됐어요. 나이가 들수록 온몸이 뻐근하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요즘 어깨가 너무 결려. 나도 허리가 자꾸 아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늘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스트레칭 자주 하시고 가벼운 마사지 받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서로 간단한 마사지를 해주곤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서툴렀어요. 힘 조절도 어렵고 어디를 어떻게 눌러야 하는지도 잘 몰랐죠. 한 달 뒤 영숙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명자야, 이번엔 우리 별장으로 올래? 별장? 응. 남해에 작은 집이 하나 있거든. 거기서 뭐 하는데 지난번 말했잖아. 편하게 운동하는 거.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철수도 동의했어요. 한 번만 더 해보자. 그 다음엔 정말 그만두고 토요일 오후 우리는 남해로 향했어요. 별장은 한적한 바닷가에 있었어요. 2층짜리 작은 집. 주변에 인가가 없어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었죠. 어때? 좋지. 영숙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조용하네. 아무도 없어. 우리끼리만 있을 수 있어. 짐을 풀고 저녁을 먹었어요. 영숙이가 와인을 꺼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무슨 특별한 날? 우리 새로운 시도를 하는 날이잖아. 와인을 몇 잔 마시니 분위기가 풀렸어요. 자, 그럼 2층으로 올라갈까? 2층에는 넓은 방이 하나 있었어요. 운동 매트가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여기서 편하게 누워서 하려고. 근데 4명이 다 함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일단 조명 좀 낮추자. 눈부시니까. 영숙이가 조명을 어둡게 조절했어요. 은은한 주황빛만 남았어요. 자, 시작해볼까? 4명이 매트 위에 자리를 잡았어요. 스트레칭부터 하자. 서로 도와주면서. 동욱 씨가 제 근처에 왔어요. 동시에 저는 영숙이 쪽으로 갔어요. 아, 좋다. 영숙이가 말했어요. 철수도 영숙이를 돕고 있었죠. 명자 씨, 이 자세 어려우시죠? 동욱 씨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네, 조금. 제가 도와드릴게요. 동욱 씨가 제 자세를 교정해 주었어요. 아, 작은 소리가 제 입에서 새어나왔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숨이 가빠졌어요. 옆에서 영숙이와 철수의 소리가 들렸어요. 철수 씨, 도움 정말 좋네요. 그래요? 응. 계속해 주세요. 어둠 속에서 4명의 소리가 뒤섞였어요. 동욱 씨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명자 씨, 긴장 푸세요. 오랜만에 느끼는 이런 분위기. 명자야 괜찮아. 철수가 물었어요. 괜찮아.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렸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어요.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1시간쯤 흘렀을까? 영숙이가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4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씻고 자자.
각자 샤워하고 자요. 저와 철수는 1층 방을, 영숙이 부부는 2층을 썼어요. 여보, 철수가 저를 바라봤어요. 왜 오늘 이상했어? 나도. 근데 솔직히 뭔가 느낌이 달랐어. 철수의 고백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랬어.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가까워졌어요. 몇 년 만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어요.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남이 이어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갈수록 우리는 편해졌어요. 이번엔 음악을 틀어볼까? 영숙이가 제안했어요. 음악? 응. 리듬에 맞춰서 하면 더 좋더라고. 은은한 음악이 흘렀어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기분 어때요? 좋아요. 철수도 영숙이와 함께 운동하고 있었죠. 철수 씨, 정말 도움이 많이 되네요. 영숙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일상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철수와의 대화가 늘었어요. 오늘 꽃집에서 뭐 했어? 장미 정리하고 배달 갔다 왔지. 힘들었겠다. 괜찮아. 너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식사 도와드렸어. 고생했네. 스킨십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지나가다 손을 잡거나 어깨를 두드리거나 여보, 요즘 밝아 보여. 철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이 들어서 무슨. 아니야, 진짜 달라졌어. 영숙이와도 자주 만났어요. 명자야, 다음 달엔 뭐 해볼까? 좀 더 특별한 거. 더 특별한 게 뭔데? 생각해 볼게. 4명이 함께 등산도 가고 영화도 봤어요. 겉으로 보면 평범한 친구 부부. 하지만 우리만 아는 비밀이 있었죠. 그 비밀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영숙이가 제안했어요. 명자야,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볼까? 무슨 말이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거지. 그게 뭔데? 더 효과적일 것 같아. 5번째 만남. 제가 먼저 매트에 누웠어요. 동욱 씨, 영숙이, 철수가 제 주변에 있었어요. 편하게 있어. 3명이 제 스트레칭을 도와줬어요. 아,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기분 좋아. 영숙이가 물었어요. 동욱 씨가 한쪽을, 철수가 다른 쪽을 도왔어요. 영숙이는 제 자세를 확인해줬어요. 명자 씨 자세 좋으시네요. 동욱 씨가 말했어요. 그만. 제가 중얼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은 철수 차례. 제가 남편을 도왔어요. 영숙이와 동욱 씨도 함께. 여보, 어때? 좋아. 철수의 목소리가 편안했어요. 영숙이가 철수를 격려했어요. 정말 잘하시네요. 하하, 아닙니다. 철수가 쑥스럽게 웃었죠.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질투 아니면 흥분. 둘 다였어요. 6번째 만남. 영숙이가 또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이번엔 조명을 조금 밝게 켤까? 왜? 서로 자세를 더 잘 볼 수 있게. 철수가 난색을 표했어요. 그건 좀. 왜 우리 다 편한 사이잖아. 그래도 부담스러운데. 명자는 어때? 제게 물었어요. 나도 지금이 좋은 것 같은데. 에이, 재미없어. 영숙이가 입을 삐죽였어요. 우리 좀 더 자유로워지자. 나이 들어서 뭘 그렇게 숨겨? 영숙아, 우리 처음 약속 기억나? 제가 말했어요. 무슨 약속? 서로 불편하지 않게 천천히 하기로 했잖아.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지 뭐. 하지만 영숙이의 표정은 불만스러웠어요. 그날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영숙이가 툭툭 던지는 말들. 요즘 재미가 없네. 처음보다 덜 설레. 철수와 제 눈이 마주쳤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보, 우리 이거 그만둘까? 제가 말했어요. 왜? 영숙이가 자꾸 선을 넘으려고 해. 나도 느꼈어. 무서워.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철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좀 더 지켜보자. 영숙 씨한테 확실히 말하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7번째 만남. 영숙이가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우리 한 달에 2번으로 늘릴까? 왜?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길잖아. 나는 지금도 충분한데. 철수가 대답했어요. 동욱 씨는 어때? 나는 한 번이 적당한 것 같은데. 동욱 씨도 조심스러웠어요. 당신들 다 재미없어. 영숙이가 짜증을 냈어요. 영수가 진정해. 진정? 나는 이게 답답하다고. 그럼 어쩌자는 거야? 제가 물었어요. 더 자유롭게 하자는 거지. 처음 우리가 약속한 거잖아. 약속을 바꾸면 되지. 나는 싫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 이미 충분히 위험해. 더 나가면 우리 통제할 수 없어. 명자야, 너 너무 겁 많아.
겁이 아니라 신중한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동욱 씨가 중재에 나섰어요. 진정들 하세요. 우리 원래 목적이 뭐였어요? 부부관계 개선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싸우고 있네요. 철수가 말했어요. 그럼 어떡하자는 거야? 영숙이가 물었어요. 한동안 쉬어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쉬어. 그냥 그만두자는 거야. 그게 아니라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자는 거지. 영숙이가 비웃었어요. 알았어. 쉬자. 어차피 너희랑은 안 맞아.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어요. 차 안에서 저는 울었어요. 왜 울어? 모르겠어. 다 망친 것 같아. 우리 잘못 아니야. 그럼 뭐가 잘못된 거야?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2달간 연락이 끊겼어요. 영숙이와도 통화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준호가 갑자기 집에 왔어요. 엄마, 아빠. 어머, 왜? 연락도 없이. 그냥 갑자기 보고 싶어서요. 준호가 거실에 앉으며 우리를 훑어봤어요.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그냥 평소처럼 철수가 대답했어요. 엄마는 꽃집 다니시고. 응. 근데 왜 이렇게 밝아 보이세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 네.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별일 없어. 아빠도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원래 무뚝뚝하셨는데 준호가 웃으며 말했죠. 요즘 자주 외출하신다고 들었어요. 누가 그래? 이모한테 들었어요. 이모는 철수의 동생이었어요. 우리 별로 안 나가는데 아니래요. 한 달에 한 번씩 주말에 어디 간다고. 들켰어요. 철수의 동생이 눈치챈 거였어요. 아, 그거 친구들이랑 등산 가는 거야. 등산? 엄마 무릎 안 좋으시잖아요. 요즘 나아졌어.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나이 드셔서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알았어. 준호는 저녁까지 먹고 갔어요. 문을 닫고 나서 저와 철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여보, 들킬 뻔했어. 동생한테 뭐라고 해야 하나? 모른 척하자. 괜히 해명하면 더 의심받아. 며칠 뒤 더 큰일이 생겼어요. 꽃집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명자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요. 별일 없는데요. 근데 말이에요.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지난주에 남해 쪽에서 명자 씨 같은 분을 봤거든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남해요? 네. 남편분이랑 다른 부부하고 같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건 친구분들이시죠. 부럽더라고요. 나이 드셔서도 부부끼리 여행 다니시고. 네, 맞아요. 가까스로 대답했어요. 근데 그 별장 정말 예쁘던데요. 네, 흰색 2층짜리 바다 앞에 있는 집이요. 완전히 들킨 거였어요. 아, 네, 친구 집이에요. 좋으시겠어요? 저도 그런 친구 있으면 좋겠네요. 사장님은 웃으며 가셨지만 제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집에 돌아와 철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완전히 들켰어. 뭐? 꽃집 사장님이 남해에서 봤대. 우리 4명 다.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거 큰일. 어떡하지? 당분간 정말 조용히 지내야겠어. 그날 밤 영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명자야, 우리 다시 만나자. 영숙아, 지금은 안 돼. 왜? 아직도 삐졌어? 그게 아니라 우리 들킨 것 같아. 뭐? 꽃집 사장님이 남해에서 봤대. 설마 우리가 뭐 하는지까지 알았겠어? 그건 모르지. 근데 의심받는 건 확실해. 에이, 괜찮아. 조심하면 되지. 나는 무서워. 아들도 의심하고 철수, 동생도 눈치챘어. 명자야, 너무 겁먹지 마. 영숙아, 우리 정말 그만하자. 뭐? 이거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아. 영숙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내가 그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지. 전화가 끊겼어요. 철수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잘한 거야. 정말? 응. 우리 너무 위험한 길로 가고 있었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달이 흘렀어요. 영숙이와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우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철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명자야, 요즘 가슴이 답답해. 병원 가봐. 괜찮을 거야. 하지만 증상은 계속됐어요. 숨이 차고 어지럽다고 했어요. 결국 병원에 갔고 검사를 받았어요. 혈압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부정맥도 있고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위험한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관리 안 하시면 심근경색 올 수 있어요. 최근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철수와 제 눈이 마주쳤어요. 아니요.
과로나 무리한 활동은요. 그것도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의사는 약을 처방하며 말했어요. 안정 취하시고 흥분되는 일은 피하세요. 귀가 길 철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가 무리했나 봐. 미안해. 왜 미안해? 나도 원했잖아. 그래도 명자야. 이제 정말 끝이야. 건강이 제일 중요해.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명자야, 오랜만이다. 영숙아. 나 병원 다녀왔어. 왜? 자궁에 혹이 생겼대. 충격이었어요. 큰 거야? 아직 모르겠어. 다음 주에 정밀검사 받아야 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가 그러는데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대. 명자야, 나 무서워. 영숙이가 울먹였어요. 괜찮을 거야. 우리가 벌 받는 건가? 무슨 소리야? 잘못된 짓을 했으니까 이런 거 아니야? 영수가 그런 생각하지 마. 명자야. 나 정말 잘못했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영숙이가 흐느꼈어요.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전화를 끊고 저도 울었어요. 철수가 가까워 안아주었어요. 다 우리 때문이야. 아니야. 나이가 들면 다 생기는 문제들이야. 그래도 명자야. 우리 이제 서로만 보고 살자.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어요. 일주일 뒤 영숙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명자야. 검사 결과 나왔어. 어떻게 됐어? 다행히 양성일래. 수술하면 돼.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정말 다행이다. 근데 명자야,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왜?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어. 4명이 다 같이. 망설여졌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았어. 며칠 뒤 4명이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영숙이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오랜만이에요. 동욱 씨가 먼저 인사했어요. 오랜만입니다. 철수가 대답했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영숙이가 입을 열었어요. 다들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무슨 소리야? 아니야. 내가 자꾸 선을 넘으려고 했잖아. 영숙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명자야, 너 말이 맞았어. 조심했어야 했어. 영수가 나는 지루함을 못 참았어. 뭔가 더 자극적인 걸 원했지. 동욱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미안합니다.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철수가 말했어요. 우리도 사실 혼란스러웠어요. 좋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죠. 맞아요. 계속 들킬까봐 두려웠어요. 제가 덧붙였어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가 기억나? 영숙이가 물었어요. 응. 그때는 진짜 순수했어. 부부관계 회복하고 싶어서 시작한 거잖아. 맞아. 근데 언제부턴가 그게 아니게 된 것 같아. 영숙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자극에 끌린 거지. 더 자주, 더 새롭게. 우리 모두 그랬어요. 동욱 씨가 말했어요. 철수 씨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저도 솔직히 재밌었어요. 철수가 고백했어요. 영숙 씨랑 함께할 때 이상한 감정도 들었죠. 저도요. 동욱 씨도 인정했어요. 명자 씨가 너무 매력적이셔서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우리 모두 선을 넘을 뻔했던 거예요. 영숙이가 정리했어요. 근데 다행히 명자가 멈춰줬어. 나도 무서웠어. 이러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것 같았거든.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영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우리 이제 그만하자. 대신 좋은 친구로 남자. 나도 그러고 싶어. 동욱 씨도. 철수 씨도 괜찮으시죠? 두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요. 그럼 약속하자. 다시는 그런 만남은 안 하기로 4명이 손을 맞잡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친구로 지내자. 카페를 나서며 영숙이가 웃었어요. 그래도 특별한 경험이었어. 인정하자. 하하. 맞아. 철수도 웃었어요. 우리 나이에 그런 걸 해본 게 어디야? 맞아.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근데 이제는 각자 부부끼리 잘 지내자. 그게 맞아. 그 후로 우리 4명은 여전히 친구로 지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지만 이젠 그냥 식사하고 차 마시는 정도예요. 더 이상 위험한 제한은 없어요. 철수와 저는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여보, 오늘 산책 갈래? 좋지. 손을 잡고 동네를 걸어요. 명자야, 그때 일 후회해. 글쎄, 후회라기보다는 뭐 경험이었던 것 같아. 나쁘지 않았지만 다시는 안 할 경험. 철수가 웃었어요. 나도 그래.
우리 나이에 그런 걸 해봤다는 게 신기해. 맞아. 근데 이제는 이게 더 좋아. 뭐가? 이렇게 둘이서 손잡고 걷는 거. 철수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나도, 영숙이도 수술을 잘 마쳤어요. 회복 기간 동안 동욱 씨가 곁에서 잘 돌봐줬다고 해요. 명자야, 나 이번에 느꼈어. 뭘? 진짜 사랑이 뭔지. 갑자기 동욱이가 병원에서 나 돌봐주는 거 보면서 알았어. 영숙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자극적인 것보다 이런 게 진짜 사랑이더라. 맞아. 미안해. 명자야. 내가 너무 철없었어. 괜찮아. 우리 모두 배웠잖아. 응, 고마워. 지난주에는 4명이 함께 등산을 갔어요. 진짜 등산이었어요. 산을 오르며 땀 흘리고 정상에서 도시락 먹고 역시 이게 제 맛이지. 철수가 말했어요. 맞아요. 건강하게 노는 게 최고죠. 동욱 씨도 동의했어요. 하산길에 영숙이가 물었어요. 그래도 우리 그때 이야기는 평생 비밀이지. 당연하지. 무덤까지 가져가자 4명이 웃으며 약속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 머리카락, 61살이라는 나이. 여보, 난 늙었지. 철수가 뒤에서 안아줬어요. 아니야. 여전히 예뻐. 거짓말. 진심이야. 내 눈엔 그래. 고마워. 나도 많이 늙었지. 아니, 여전히 멋있어. 둘이 웃었어요. 그날 밤 철수와 저는 오랜만에 가까워졌어요. 특별한 자극 없이도 충분히 좋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했던 일은 위험했어요. 선을 넘을 뻔했고 관계가 망가질 뻔했죠. 하지만 동시에 배운 것도 많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욕망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욕망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나침반보다는 신뢰가, 흥분보다는 안정감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철수와 손잡고 산책하고 꽃집에서 일하고 가끔 친구들 만나고 평범한 일상이지만 충분해요. 61살에 찾은 작은 깨달음. 사랑은 자극이 아니라 함께 늙어가는 것이라는 것. 아, 여러분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중한 사람과 함께 행복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지내세요.